1-2 과정에서 다면체, 회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마지막 수업이 이제 통계해서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 없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1-2 과정이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여러분들 그 개념서 같은 것들 이번 주 안에 다 끝내셔야 되니까 괜히 3월로 미뤄지면 이게 한 주 만에 끝날 거 그때는 학교 다니기 있기 때문에 막 괜히 한 3주, 한 달 이렇게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좀 확실하게 다 끝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좀 노력해 주시고 너무 많이 남았다. 자신에서 남아서 다 끝내고 가시길. 알겠죠? 자, 일단 다면체, 회전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일단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있어봤자 한 개?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요한 내용.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그냥 공식을 배우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공식을 배울 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죠? 공식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1번 외워서 문제를 푼다. 2번 그 공식의 유도 과정을 이해하고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이 문장만 들어봐도 뭐가 될지 뻔하죠. 답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2번이 돼야 되죠. 이 공식은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하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나오는 공식은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에서는 말이야. 이걸 진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적분, 그것도 이제 심화 적분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공식들을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유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배우는 공식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의 넓이 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엄밀히 말해서 증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 우리의 수준에서는요. 실제로 그것도 이제 좀 심화 적분에서 증명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역시 그런 비슷한 녀석들이 좀 몇 개가 있다라는 거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일단 다면체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면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다, 면, 체. 다가 뭘 것 같아요? 여러 개 맞아요.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면은요? 그냥 면이란 소리겠죠. 체는 그 뭐 입체도형 할 때 그 체예요. 그래서 다면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여러 개의 다각형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체도형에서 이제 다면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입체도형, 이걸 다면체라고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다각형 모양이다라고 했으니까 원 같은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어, 안 되겠어?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걔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입체도형.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렇게 메꿔져 있어야 되겠죠. 뭐 어디 하나 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다면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올라왔었던 것들 있잖아. 맞아요. 종립면체. 각불 좋습니다. 뭐 삼각불 그래요. 좋아요. 뭐 그건 각불의 일종이니까. 또 다른 거는요?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 지금 직립면체 나왔고요. 정립면체였나? 정립면체 나왔고요. 일단 각불 나왔어요.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각불이 나왔으면 또 나와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응? 뭐 정육면체, 직육면체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정육면체, 직육면체 아까 이야기했고 각불 이야기했고 그럼 또 뭐 하나가 나오겠습니까? 각불이 나왔으면 당연히 세트로 나와야 되는 게 있잖아. 뭐가 있어야 돼? 각불이 뭔지 한번 설명해. 뭐라고? 무슨 기둥? 그래, 각기둥. 그래, 각불이 나왔으면 당연히 각기둥도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트로 좀 같이 갖고 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직육면체, 정육면체 같은 뭐 상자 모양 같은 것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각불 같은 것들도, 각기둥이라고 불렀었던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분류하는 다면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면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면, 모서리, 꼭지점에 대한 것도 슬쩍 봅시다.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다각형 부분을 뜻하는 거겠죠. 모서리는 선 부분을 뜻하는 거겠고요. 꼭지점은 점 부분을 뜻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용어들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2번 내려가 보시면은 다면체는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라고 한다. 이 면이 총 몇 개냐를 가지고 이렇게 면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각뿔이라는 걸 상상해 보시면은 삼각뿔 밑에가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삼각형이 촥 해서 덮여져 있는 게 삼각뿔이죠. 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면체? 4면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정육면체 이거는 뭐예요? 박스 모양이죠. 그렇죠? 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 그러니까 이게 몇 면체? 6면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면체는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라고 부른다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다. 삼각기둥 하면 몇 면체? 5면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죠? 혹시 여기까지 헷갈리는 거 있으신 분? 없죠? 네, 그래요. 다면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다면체 종류.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두 가지가 먼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고 각기둥, 두 번째는 각불.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과정에서는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때 슬쩍 좀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셨던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각불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각불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불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낫이나 아니면 뭐 칼 같은 걸로 쓱 하고 잘라서 만들어진 모양을 각불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를 때 평행은 있잖아요. 윗면과 평행. 그래서 쓱 하고 자르면은 당연히 뭐랑 뭐로 나뉘어지는 거겠어? 위에 있는 거는 무슨 모양이겠어요? 그렇지. 각불 모양.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각불대의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멀쩡한 각불 하나를 밑면과 평행하게 쓱 하고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밑에 있는 부분, 그걸 우리가 각불대라고 한다. 위에 있는 부분 당연히 각불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각불대 생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밑면이 2개가 있고요. 그럼 왜 위에 있는 거는 왜 위에 있는데 밑면이라고 하나요? 이건 구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리면 밑에 있잖아. 그래서 밑면. 뭐 돌렸을 때 이게 뭐 위에 있었던 것이 여전히 위에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밑면이라고 아예 통일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뭐 윗면, 아랫면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둘 다 똑같이 밑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옆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옆면이라고 해요. 우리가 각불에서 이름 붙였었던 것과 그냥 사실상 똑같죠. 각불, 각기둥에서 이름 붙였었던 것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별표. 쓱 별표. 자, 이렇게 별표를 칠하는 것은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친구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자, 별표에 그러면 이제 별표 딱 한 다음에 그 친구들 그거 어떻게 하냐? 열심히 외워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별표 칠하는 얘기는 이거 꼭 외워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외워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해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 보지 않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각기둥이 있어요. 오각기둥. 대략 상상해 보세요. 오각기둥. 자, 오각기둥의 면은 몇 개게? 오각기둥이에요. 몇 개? 몇 개? 왜 7개일까요? 맞아요. 옆에 있는 거 5개에다가 밑면이 2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오각기둥이 있는 O에다가 2를 더하고 싶겠죠? 그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좋아. 자, 밑에 한번 쓱 보자. N각기둥. N각기둥에 해당하는 부분 왼쪽 칸이요.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면의 개수 N+2. 야, 장난해? 이걸 왜 외워?
이거 왜 외우고 있어 이거를 바보같이. 아니 오각기둥의 밑면에 2개에다가 옆면이 5개니까 이거 5에다가 2 더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상식 아니야? 십각기둥이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옆에는 10개 있고 위아래 2개 있으니까 12개겠지.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n 플러스 2 n 플러스 2 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이 친구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요. 왜? 여기 지금 칸수 봐봐 몇 개야 이게 지금 9개.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뭐야 이거 왜 또 n 플러스 1은 중간에 왜 껴있는 거야? 밑에 보니까 3n, 2n, 3n 뭐 다 3n으로 소멸시키지 왜 얘는 또 2n이야? 또 밑에 보면 2n, n 플러스 1, 2n 와 미쳐버리겠네. 정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받아들여라. 자 그래서 오각기둥 하면은 면은 5개에다가 2개 하니까 5 플러스 2 해서 7개. 십각기둥이면은 10개에다가 2개 하니까 12개. 20각기둥이면은 20개에다가 2개 하니까 22개. 당연한 얘기다.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도 생각해 봅시다. 꼭지점의 개수. 자, 오각기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각기둥. 네, 10개예요. 왜 10개일까? 위에 5개, 아래 5개. 맞아요. 그게 끝이에요. 오각기둥은 당연히 위에 5개가 있을 것이고 밑에 5개가 있을 것이고 다른 데 없잖아. 그러니까 오각기둥에 5개, 5개, 2배만큼 존재하는구나. 그럼 십각기둥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몇 개? 10개, 아래 몇 개? 그러니까 20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팔각기둥은 위에 몇 개? 8개, 아래 몇 개? 그러니까 16개인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걸 곱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 돼. 알겠죠? 자, 모서리 개수도 생각해 봅시다. 칠각기둥. 칠각기둥의 모서리 개수 생각해 볼게요. 몇 개일까? 21개. 맞아요. 21개예요. 왜 21개일까? 위에 7개, 아래 7개, 옆에 7개. 그래요. 그러니까 이 7 곱하기 3에서 21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십각기둥은 어떻게 했어요? 몇 개? 맞아. 30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각기둥의 면의 개수는 몇 개야? n 플러스 2니까 7개야. 오각기둥의 모서리 개수는 몇 개야? 잠깐만 기다려봐. 오각기둥은 n에다가 3 곱하는 거였나? 3n 하니까 15개야. 아니라는 거야. 오각기둥 먼저 떠올려보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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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끝. 오각기둥 떠올려보고 꼭지점 개수 5개, 5개, 10개 끝. 이런 식으로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부하는 방향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 뭐 각볼이나 각볼대 같은 것들 내가 따로 안 해드려도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백지 테스트 쓰실 때 각각의 항목들마다 이유 꼭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칸만 뭐 n 플러스 1, 뭐 n 플러스 2, 뭐 3n, 2n 뭐 이런 것들만 적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각각의 칸마다 왜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적어 주셔야 된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정답면체 여기 별표 3개 꽝꽝꽝. 이 별표의 의미도 이해해라. 좋아요. 이 별표의 의미도 이해해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미리 사전에 알고 가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체크를 먼저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다면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정다면체는 뭐 당연하게도 정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도형인 거겠죠. 정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도형. 이 정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은 개수가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오직 단 5개만 존재합니다. 오직 단 5개만 존재해요. 그 5개 정체가 뭐냐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이야.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미션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봐봐. 맞아요. 좋습니다. 잘했어요.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이제 나 아직 뭐 1학년 과정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질문할 거예요. 뭘 생각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처럼 대답 잘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좀 답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5개뿐이다. 그렇구나. 제일 안 좋아요.
이 제일 바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가 절대로 성실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말 잘 듣는 좀 이렇게 막 순진하고 막 성실하고 그런 무슨 좀 순종적인 그런 친구가 되지 말라고 했었어요. 꼭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약간 좀 띠딱하게 살짝 이제 고개 살짝 이렇게 옆으로 싹 꺾어가지고 껌도 쫙쫙 씹어가면서 다리도 떨어가면서 왜 그러는데? 약간 이런 느낌. 이게 공부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없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러면은 그냥 다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궁금한 게 없잖아. 궁금한 게 없으면 배우는 게 있겠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5개뿐이래 라고 하면은 아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래?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5개뿐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걸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전개도라는 거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육면체 전개도 같은 거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정육면체. 그러면 그냥 뭐 실선, 점선 구분 없이 그냥 그릴게요, 대충. 뭐 대강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그리냐면 어떻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돌려서 둘러싸가지고 만든다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변이랑 요 변이랑 서로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이어주면서 얘가 굽어지면서 뭔가 탁탁탁 하면서 덮여서 땅 해서 이제 상자가 탁 하고 만들어지잖아요. 즉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딱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굽어지면서 입체 도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평면 도형이잖아.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대충 만들게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데?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맞닿게 해봐요. 어떻게 돼요? 굽어지잖아.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야. 얘랑 맞닿게 딱 하면은 굽어져요, 이렇게. 얘가 굽어진다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맞닿게 만들면 이것도 굽어져요. 굽어지고 얘네들을 탁탁탁 돌려가지고 만드는 게 그게 상자 모양이야. 그게 입체 도형이거든. 굽어졌다라는 것은 뭔가 돌출됐다는 거잖아. 평면 위에 그릴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입체 도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만나면서 굽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즉 얘 가지고는 입체 도형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정사면체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슬쩍 보실래요? 실제로 이 모양이 아니라 좀 다른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이 맞물리게 쓱 하고 돌리면 역시 또 돌출되면서 뭔가 뽁 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겠고, 나머지 뚜껑 딱 덮으면은 이게 딱 정삼각형 4개로 만들어지는 뭔가 이쁘장한 삼각뿔 모양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정사면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건 역시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만나면서 어떤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게끔 돌출, 뭔가 굽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이 근데 왜요? 100쪽부터 164쪽까지? 여러분 잠시만요.
리안은 일단 거기 먼저 풀고 있어요. 자, 근데 걔네들이 왜 이렇게 전개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접힐 수 있었냐면 이 정삼각형의 한각의 크기가 몇 도예요? 60도지. 자, 60도짜리가 이렇게 세 개가 모이니까 얘가 180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체 한 바퀴가 몇 도야 원래? 360도인데 180도밖에 안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랑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잔여 공간이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것이 전개도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정팔면체 같은 거 보실래요? 정팔면체 같은 거 보시면은 전개도를 가만히 잘 보면 하나의 꼭지점 꽁 찍어놓고 내가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로만 하면 좀 잘 이해는 안 갈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친구랑 그림을 좀 똑같이 그려주려고 해서 하고 이 위에 하나, 이 밑에 하나. 자, 요걸 기준으로 보실까요? 자, 요거 기준으로 보면은 삼각형이 몇 개가 이루어져 있어요? 네 개가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각이 몇 도야? 60도야. 자,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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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하면은 결국 240도. 자, 역시 한 바퀴는 몇 도였어? 360도인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서로 맞물리게 할 수 있는 잔여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거 굽어지게끔 튀어나오게끔 입체도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 20면체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 내가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 대신 한 꼭지점 하나 콕 잡아봐. 전개도에서.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삼각형이 몇 개가 모여있는지 봐봐. 몇 개가 모여있어요? 5개가 모여있죠. 이 5개가 모여있으니까 60도짜리가 몇 개? 5개. 그럼 총 몇 도야? 300도. 그럼 여기 60도짜리 잔여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맞물리니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니까 입체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삼각형이 그럼 삼각형이 한 점에서 6개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지금 3개도 가능했고 4개도 가능했고 5개도 가능했어. 그쵸? 그럼 6개도 될 수 있지 않겠어? 해서 생각을 해봤어.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몇 도였지? 60도였지. 근데 6개가 모이면 몇 도야? 360도면은 이거 이렇게 맞물리게끔 이어가지고 뭔가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구분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잔여 공간이 있어요? 못 만들겠구나. 한 점에서 삼각형이 6개가 모여지는 그런 전개도는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대충 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세 번째 칸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라고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3개가 한 꼭지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60도, 60도, 60도 하니까 180도예요. 즉 나눈 공간이 너무 충분해. 그래서 이었을 때 얘가 볼록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입체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 즉 얘는 입체도형의 전개도로서 적합하다 이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정육면체. 얘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사각형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사각형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90도, 90도, 90도 몇 도야? 270도. 역시 여전히 공간이 충분해. 이걸 내가 맞물리게 딱 붙였을 때 얘네가 뻑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 입체도형의 전개도로서 아주 적합하다 이거야. 자, 정팔면체는 어때요? 정삼각형 몇 개로? 4개로. 그 다음 정오각형은 정 12면체는 오각형 몇 개로? 3개로. 역시 공간 다 충분하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림만 봐도 되잖아. 그 다음 정 12면체는 정삼각형 몇 개로?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300도로서 공간이 충분해. 그런데 그 이후에 정삼각형 6개 전체 총 합치면 몇 도야? 불가능하죠. 그럼 삼각형이 일단 아웃이야. 삼각형은 될 수 있는 게 3개, 4개, 5개까지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야. 그럼 정사각형 차례지. 정사각형 일단 3개부터 먼저 카운트하자. 2개 가지고 내가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야, 2개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이 2개 가지고 뭐야 이게? 무슨 뭐 원기둥이 옆면 만들어?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 2개가 아니라 3개부터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정사각형 3개짜리 각 모두 다 합치면 몇 도야? 270도지. 그럼 잔여 공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입체 도형의 전개도로서 얘는 적합할 수가 있어. 근데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건 어때요? 360도지. 잔여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내가 이걸 뭐 접어봤자 입체 도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정五각형. 정사각형 4개짜리는 이제 안 된다 이거야. 그럼 5개, 6개, 7개짜리 당연히 더 안 되겠지. 자, 그럼 정五각형은 어때요? 정五각형. 정五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몇 도였지? 108도였어. 자, 이거 3개부터 모아보자. 자, 3개 모아보면 324도. 간신히 돼, 간신히. 아주 조금만 남아. 자, 여기 정오각형 4개 붙이면은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거 뻔히 보이시죠? 자, 정육각형은 어떤지 보죠. 정육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몇 도? 정육각형. 거기 없어요. 자꾸 찾지 마세요. 내가 모를 때 찾으려고 하지 마. 그 습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120도. 오케이, 좋아요. 자, 120도짜리 3개 모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120도짜리 3개 모였어요. 몇 도? 360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정육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으로 아까 몇 개 있었어요?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3종류. 그다음 정사각형으로는요? 3개짜리 1종류. 정오각형으로는요? 3개짜리 1종류. 해서 모두 다 몇 개? 5개. 3 플러스 1 플러스 1 하니까 5개만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집요하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었어. 그냥 내 욕심이야. 왜 5개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렸던 거지,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것처럼 상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두면 좋잖아. 그쵸? 5개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각각의 정다면체 모습이, 이 모습을 외워둬야 되는데, 이 모습을 외워둔다는 게 어떤 걸 외워두시면 되냐면 2가지를 외워두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전체적인 모습. 즉 정사면체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정육면체도, 정팔면체도, 정12면체도, 정20면체도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것은 그 밑에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 그것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 위에는 겨냥도만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면은 겨냥도만 봐도, 겨냥도만 생각해도 당연히 그런 것들은 떠오를 수밖에 없어. 정육면체를 떠올려봐봐. 한 꼭지점에서 위에, 앞에, 옆에 3개. 상상되시죠? 그렇죠? 자, 정12면체.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이 겨냥도 보세요. 겨냥도 봐봐. 이 겨냥도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는 거야. 한 꼭지점에서 오각형 몇 개 모여요? 오각형 몇 개 모이고 있어? 3개 모이고 있잖아. 개수만 세면 되잖아. 3개 모이고 있죠. 자, 정20면체는 어때요? 삼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몇 개가 모이고 있어? 5개가 모이고 있죠. 세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신다면, 3번째,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외워두고 가시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줄을 같이 좀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부터 먼저 해볼 거예요. 시간은 한 5분 줄 테니까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어. 잠깐 일시정지 할게요. 자, 여러분 다 정다면체 5개 머릿속에 넣어놓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간단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정20면체는 무슨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정20면체입니다. 삼각형. 한 꼭지점에서 몇 개에서 만나요? 몇 개가 만나요? 정20면체 5개 5개가 만나요. 정12면체는 무슨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12면체입니다. 오각형이요. 그거는 몇 개씩? 처음에 꼭지점에 3개씩. 오케이, 좋습니다. 정8면체는요? 3개씩만 뭐? 오케이, 좋아요. 다들 잘 머릿속에 넣어두셨네요.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다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공부하는 게 이제 충분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다면체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면의 개수, 2번째, 꼭지점의 개수, 3번째, 모서리 개수예요. 근데 면의 개수는 바보가 아닌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정8면체의 면의 개수는? 이거 바보도 아니고, 그쵸? 아니, 이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좀 약간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12면체는 당연히 12개겠지. 정20면체는 20개겠고,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꼭지점의 개수랑 모서리의 개수야. 자, 그럼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서리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먼저 살펴볼 건데 더 쉬운 건 모서리 개수니까 모서리 개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정육면체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셨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때 이 면들을 전부 다 떨어뜨리는 거야. 다 분리시키세요. 쓱. 약간 좀 그 우리 공상 영화 같은 거 뭐 그런 거 보면 갑자기 박스가 윙 하고 다시 또 필요 없으면 윙 또 닫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면이 윙 해가지고 안에 뭔가 이렇게 내용물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떨어뜨렸다가 붙였다 떨어뜨렸다가 붙였다. 우리 지금 떨어뜨렸다 붙였다 계속 할 거거든요. 자, 떨어뜨려 봤을 때 모서리가 모두 몇 개예요? 자, 사각형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죠. 모서리 모두 몇 개예요? 4개. 전체 24개죠, 그렇죠? 모서리는 전체 24개예요. 다 분리되어 있을 때, 그렇지? 그걸 다시 윙 하고 붙여봅시다. 그러면 면 2개가 맞물리면서 모서리 몇 개가 하나로 만나요? 자, 다시 이렇게 붙이는 상황 생각해보세요. 2개가 맞아요, 2개가 하나로 만나요. 이쪽에 있는 이 모서리랑 이쪽에 있는 이 모서리가 같이 만나서 한 모서리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2개였었던 것이 하나인 것처럼 행동을 하겠죠. 오. 다 떨어져 있었을 때 모두 몇 개였다고? 24개였어요. 그런데 그게 윙 하고 다시 붙으면서 2개가 하나로 만나네. 그럼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모두 몇 개에게? 12개. 맞아, 12개. 너무 쉽죠? 자, 정사면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사면체 다시 떨어뜨려요. 윙 모두 몇 개? 정삼각형은 3개짜리가 12개. 그렇죠. 사면체니까 4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3개씩 4개 하니까 12개 붙였어. 모서리는 모두 몇 개? 12개. 네? 아, 그때 붙였어. 6개. 그쵸? 12개였었으니까. 절반 하니까. 자, 정팔면체도 생각해 봅시다. 정팔면체. 떨어뜨렸을 때를 생각해 보자. 이제 알고리즘 알았으니까 굳이 그 모습을 다 일일이 상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정팔면체 모습만 딱 떠올리고 아, 얘는 몇 각형 몇 개로 이루어져 있었지라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삼각형 8개. 그럼 모서리 모두 몇 개예요? 24개. 자, 모서리가 모두 24개였으니까 당연히 딱 붙이면은 모서리는 모두 몇 개? 오케이, 12개. 좋습니다. 자, 그럼 정 12면체는 어때요? 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각형? 1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 돼. 네, 12면체니까. 오각형 12개. 자, 그러면은 전체 모서리는 모두 몇 개? 60개였어요. 붙였을 때 몇 개? 오케이, 좋아요. 30개.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 20면체. 뭐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삼각형 20개. 전체 모두 몇 개? 60개. 근데 모서리는 2개가 하나로 겹치니까 30개. 오케이. 여러분들은 꼭지점의 개수 그거 하나만 이제 하시면 돼요. 모서리는 너무 쉽죠, 그렇죠? 자, 꼭지점의 개수. 이것도 같은 원리야. 정육면체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위용. 꼭지점 모두 몇 개야? 4개. 에? 모두 몇 개야? 아니, 모두 몇 개야, 꼭지점이. 아니, 다 떨어뜨려 놨을 때 꼭지점이 모두 몇 개야? 24. 별의별 숫자 다 나오네, 아주 그냥. 야, 사각형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 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뭐 다른 숫자가 나와? 24개, 그쵸? 자, 집중해봐. 24개야, 24개. 24개인데 얘네가 다시 착 하고 붙는다 생각해봐. 그럼 몇 개 꼭지점이 몇 개에서 만나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네, 3개 꼭지점이 하나에서 만나죠. 3개 꼭지점이 하나에서 만난다고. 그쵸?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그 3번째 칸 그거 외우라고 했었던 거야. 아, 정육면체는 3개의 면이 한 꼭지점에서 만나니까 3개 꼭지점이 한 꼭지점으로 모이겠구나. 이해됐어요? 맞아요. 8개입니다. 그럼 정 20면체도 한번 해볼까? 정 20면체? 자, 일단 몇 개야? 꼭지점 전체? 60개. 60개. 이거 빠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삼각형 20개.
그럼 3 곱하기 20만 하면 되잖아. 이거 뭐 머릿속으로 그렇게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정 20면체는 꼭지점 모두 몇 개? 일단 60개야. 일단 60개야. 자, 근데 몇 개가 하나에서 만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5개. 그럼 전체 모두 몇 개겠어? 꼭지점은? 12개. 오케이, 12개. 그게 정답.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정사면체부터 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사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생각해보자. 순차적으로 쭉 갈게요. 정사면체 꼭지점의 개수. 일단 삼각형이 4개. 4개니까 12개인데 3개가 하나에서 만나니까 4개. 이렇게 4개.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자, 다시 정사면체 다시 연습해 봅시다.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정삼각형이 4개가 있으니까 12개인데 3개가 하나에서 만나니까 4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정육면체 똑같이 해볼게. 사각형이 6개니까 24개인데 3개가 하나에서 만나니까 8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정팔면체. 삼각형이 8개니까 24개고 하나에서 4개씩 만나니까 6개. 오케이, 좋아요. 자, 정 12면체. 삼각형이 형이 12개인데 있으니까 60개인데 나 약간 지휘자. 3개씩 만나니까 20개. 자, 정 20면체 마지막이야. 삼각형이 20개가 있는데 전체 몇 개인데? 어? 한 개 5개씩 만나니까 오케이. 자, 삼각형이 20개니까 전체 60개인데 5개가 하나에서 만나니까 12개.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를 적을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자다가도 졸다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정 20면체 꼭지점 개수가 뭐야 그러면? 아, 그 삼각형이 20개 있으니까 전체 60개인데 그 5개가 만나자니까 12개지. 라고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를 머릿속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 효율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면체를 아주 완벽하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에 있는 게 정답면체가 5가지밖에 없는 거, 이거 이따 백지 테스트 쓰실 때 좀 적어볼 건데 참고해 보실 자료 이 뒤에다가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분석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회전체 볼게요. 회전체. 자, 회전체라는 게 뭐겠어요? 회전에서 가지고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합니다. 회전에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원기둥. 오케이, 원기둥. 오케이, 원뿔. 구.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삼총사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원기둥, 원뿔, 구. 여기 원뿔대도 있네. 원뿔대 당연히 뭐겠어?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배웠었던 각도대랑 똑같은 친척이겠지, 그렇지? 원뿔이 있는데 숫자리면 밑에 있는 게 원뿔대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회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회전축이라는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축으로 돌렸는가라는 것들을 물어보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이건 약간 좀 그 기하학적인 직관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어떤 약간의 실력 차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다들 미숙하니까 누가 조금 더 어떤 부분은 잘하고 누가 조금 더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하학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 회전체, 회전축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느냐, 어떤 회전축이 있고 여기에서 이 도형을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렸을 때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상상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아니면 학교에서 도자기 빚는 거 해본 적 있어요? 도자기 뭐 발로 막 슝슝 해가지고 막 빙글빙글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 내가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만 돌면 우링 해가지고 막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딱 회전체야, 회전체. 그 가운데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얘가 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발로 슥슥 밟으면서 얘가 핑핑핑핑핑 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슬로우 모션으로 돈다고 생각해. 얘네가 슬로우 모션으로 슥
하고 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상상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좀 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유감이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걸 상상하는 것이 이 부분, 이 단원의 학습 목표예요. 이걸 상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중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자신 없는데요. 유감이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게 한 30-40% 정도쯤 되는 친구들이 아직은 이 부분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아직은 또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노력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이런 것들 회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직사각형 돌리는 거 이거 혹시 무슨 모양 만들어질지 예상되나요? 무슨 모양 만들어지게? 이거 직사각형을 요 선을 기준으로 천천히 빙그르르르르르르르 해서 돌리는 거. 아닙니다. 가운데 뚫린 맞아요. 두루마리 두지. 두루마리 두지. 이런 것들 상상하실 수 있어요. 너네가 직접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 직사각형을 돌리는 과정을 내가 위에서든 옆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방팔방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냥 비디오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잘 돌고 있고 하면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두루마리 휴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상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부분에서의 학습 목표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회전체에서 유일한 학습 목표가 뭐냐?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상상해낼 수 있는가? 상상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회전체라는 단원에서 추구해야 하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학습 목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별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회전체 성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회전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라는 것들 이렇게 네 가지를 뜻해요. 자, 이 네 가지를 자른 것은 언제나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르는 게 아무렇게나 자르는 게 아니라 이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칼질을 했을 때 그때 잘리는 건 언제나 원이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원뿔을 자르든 원기둥을 자르든 원뿔대를 자르든 구를 자르든 심지어 구는 어느 방향에서 잘라도 전부 다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 끄덕끄덕. 자, 일단 두 번째, 회전체를 회전축으로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는 것은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얘를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얘를 회전축이라고 하면은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칼질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축을 자르겠다는 축대로 잘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은 모두 합동이래요. 상상해봐. 저 위에 있는 이 원기둥, 원뿔, 뭐 밑에도 그림 그려져 있네요. 이 그림들을 상상해 보시고 이 축을 포함하게끔 싹 어느 방향으로든 싹 잘라보세요. 다 어떨 것 같아요? 다 합동일 것 같죠, 그렇죠? 뭐 끄덕끄덕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합동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뭐 사실 너무 당연하죠. 회전했잖아. 어느 방향이라도 다 공평하게, 균등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다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도입니다. 선대칭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 회전축을 기준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단면은 회전축이 가운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얘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회전체는 뭐 이렇다. 자, 회전체 전개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기둥이랑 원뿔? 아니야, 원뿔도 사실 좀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원기둥은 좀 상상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그쵸? 이거는 뭐 그냥 직육면체 같은 것의 전개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원뿔은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꽃갈모자 생각하시면 돼요. 꽃갈모자. 꽃갈모자를 내가 이렇게 가위로 싹 하고 잘라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괴팍하진 않으셨구나. 근데 꽃갈모자를 한번 상상을 해봐. 꽃갈모자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 꽃갈모자를 이렇게 가위로 싹 하고 자른다고 생각해봐. 이게 삼각형으로 나오겠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부채꼴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 그 원뿔의 옆면이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가 부채꼴로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여러분들 이미 직관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갈모자는 이 꼭지점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곳의 선의 길이가 다 같아야 그게 딱 완벽한 꽃갈모자잖아. 그치? 이거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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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모든 길이가 다 같아야 되잖아. 이게 만약에 무슨 삼각형을 이어붙이면은 해볼까? 보여주면 알아. 아, 이게 좀 이상하구나라는 거. 자, 삼각형 만듭니다. 삼각형. 좀 이상한데? 이게 어째서 삼각형이지? 교구가 없어서 즉석에서 만드는 좀 웃겨요. 네, 삼각형이긴 합니다. 자, 얘네들을 한번 이렇게 붙여볼까요? 선생님 멀쩡한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 나 상처받아. 자, 여기는 좀 짧고 여기는 좀 길잖아. 뭔가 꽃갈모자 썼을 때 뭐 약간 여기 뭐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무슨 뭐 깃털이야? 그게? 그러니까 좀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이걸 이렇게 딱 돌려보면은 어느 쪽은 짧은데 여기는 짧죠? 근데 여기 뒤는 길어요. 이런 식으로 짧고 길다고.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꽃갈모자의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곳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는 풀었을 때 여기서부터 모든 곳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밑면은 원이니까 뭐 밑면 밑에가 또 하고 그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야. 저 밑면의 이 원의 둘레랑 어떻게 써요? 더 같겠죠. 왜? 둘러싸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원뿔 때는 당연히 그 원뿔을 잘라가지고 만든 거니까 요런 전개도를 가질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하죠? 그렇죠? 네, 요건 따로 설명 필요 없을 거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것도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여러 가지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공식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못 하지는 않아요. 뭐 건널비 뭐 이런 넓이에 관련된 것들은 뭐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 각 기둥의 건널비 봅시다. 각 기둥의 건널비. 당연한 얘기겠지만 밑면과 옆면의 넓이를 더하면 되죠.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면은 각 기둥의 옆면은 다 무슨 모양이야?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러니까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뭐 직사각형 몇 개 해가지고 넓이 구하면 돼요. 밑면은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 같은 것들은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의 오각형으로서 제시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밑넓이랑 옆넓이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그게 각 기둥의 건넓이가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자, 원기둥의 건넓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원기둥의 건넓이 당연히 밑면의 넓이랑 옆넓이랑 더하면 될 거예요. 근데 옆넓이가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루마리 휴지 펼치듯이 그냥 직사각형 쫙이잖아. 가로의 길이가 뭘까요? 밑면의 그것이 밑면의 둘레가 결국 그 옆면의 그 가로의 길이일 거예요. 이 세로의 길이는요? 원기둥의 높이였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해요. 쉽죠? 네,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 두 개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데 옆면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일 거고 세로의 길이는 높이가 될 것이다 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둥의 부피. 이건 여러분들이 증명을 못해요. 이건 증명을 못하고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의 부피라는 부분에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봅시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저 원기둥의 부피에서도 역시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둥의 부피는 다 밑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게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상관없습니다. 밑면이 무슨 별 모양이든 하트 모양이든 네이클로버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그냥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시면 그것이 그 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렇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다. 그게 왜 그럽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시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수준에서는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뿔의 건널비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밑면이랑 옆넓이랑 뭐 더하면 되죠.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새롭게 배울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죠? 자, 뿔의 부피.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야. 뿔의 부피는 언제나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그것만 적어두세요. 뿔의 부피는 언제나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밑면과 높이가 똑같은 어떤 기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뿔이 있는데 그 뿔과 밑면이 서로 똑같고 넓이가 높이도 또 서로 똑같은 그런 뿔과 부피가 있다고 합시다.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부피가 3배 차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둥의 부피를 구하듯이 밑넓이랑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3만 해주면 됩니다. 혹은 곱하기 3분의 1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각 뿔의 부피에도 3분의 1이 적혀있고 저 원뿔의 부피에도 3분의 1이 적혀있죠. 정상적으로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3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 왜? 몰라. 너네들한테 설명 못해. 그러니까 그 알아만 두셔. 재미없죠. 야 외우기만 하니까. 나도 그래서 이 부분 가르칠 때 제일 재미없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아직 배울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인데. 자, 그다음 마지막 구의 건널비와 부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의 건널비 4 파이 r 제곱 외워두시고요.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고 외워두세요. 그래서 가끔씩 3분의 4 파이 r 제곱인가 뭔가 뭐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곱이라는 것이 이제 저기 4 파이 r 제곱인지 4 파이 r 세제곱인지 3분의 4 파이 r 제곱인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지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과 3 같이 씁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끼리 같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 3 같이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팁인데 여러분들 그 넓이는 길이 몇 개를 곱하는 거예요? 2개 맞아요. 부피는 길이 몇 개를 곱해요? 3개. 맞아요. 그래서 9의 건널비 할 땐 당연히 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고 9의 부피 할 땐 당연히 세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조금만 더 이제 이 수 감에 좀 눈을 뜨신 분들은 이거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아마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팁으로 좀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9의 부피, 9의 건널비 다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끝났어요. 참 재미없어요, 그 뒷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좀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공식 잘 외워서 계산 잘하는 거. 따분하고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이 단원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것만 잘 버텨내고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없나요? 네, 그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